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 건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를 왔다 갔다. 꿈의 가격이죠. 알트코인도 꿈틀꿈틀. 뭔가 한번 팍 쏘려는 듯한 분위기가 아직은 일어나고 있진 않은데 어떻게 될지. 지금 미국은 주말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은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큰 변동 없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조용한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폭풍 전야와도 같다. 새로운 한 주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대를 가져봐도 될까?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 한번 살펴봅니다. 금요일에 3억 7,600만 달러 순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전날은 7억 6,600만, 5억 5,600만, 6억 7천, 3억 5천, 3억 2천. 계속해서 높은 유입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랙록의 유입량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랙록이 주도하고 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유입된 비트코인의 물량이 28,600개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채굴된 비트코인의 물량은 3,150개. 그러면 이 많은 물량은 어디서 가져올까? 일단 이걸 먼저 소화해내고 그리고는 장외 거래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막 수소물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데 장외 거래 물량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장외 거래 물량이 말라가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계속 간다면 공급 쇼크가 올 수밖에는 없겠죠.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지난주 금요일에 8,300만 달러 순유입. 그 전날은 4억 2,800만 달러, 1억 6,700, 1억 3,200, 2,400만 달러, 3억 3,200만 달러.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 토탈이 나오죠. 아직까지 유입된 이더리움 ETF를 통한 순유입은 14억 달러 규모입니다. 자, 이건 비트코인의 순유입량입니다. 334억 달러. 이더리움은 14억 달러. 자, 24배 차이가 납니다.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 유입이 이더리움의 자금 유입보다 24배가 많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총 차이는 얼마가 날까요? 비트코인이 4배 높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ETF 물량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정상적인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더리움 ETF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굉장히 저조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곧 캐치업을 하면서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의 시대가 끝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규제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뭐 바이든이 하나 트럼프가 하나 그게 그거겠지. 자, 그런데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게리 갠슬러의 그 반암호화폐적인 집행을 통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암호화폐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게리 갠슬러가 잘리고 새로운 코인 관련 인물들이 들어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바이든 행정부가 고의적으로 암호화폐를 짓밟아왔다, 눌러왔다 이러한 주장이 참 많은데요. 그거 음모겠지. 설마 바이든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암호화폐 그따구 걸 신경 쓰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고의적으로 졸랐느냐, 이걸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말려 죽이기. 이러한 작업이 실제로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업이 되돌려진다면, 억지로 눌러왔던, 짓눌러왔던 그 작업이 없어진다면 퉁 하고 튕겨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들어와서 코인을 눌러왔던 그 하방 압력을 없애버린다면 그러면 코인이 제갈 길을 가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건 FDIC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FDIC는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자, 이 FDIC가 은행들 모두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빨간 색깔 박스, You pause. 당장 멈춰라. 뭘 멈추냐? 크립토 에셋 릴레이티드 액티비티. 암호화폐 관련 자산 액티비티를 멈춰라. 은행들이 액티비티라면 뭐가 있을까요? 돈을 대출해 준다든지 은행 업무,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일 텐데 그거 하지 마. 걔네들 그냥 씨를 말려야 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런 압박에 의해서 파산해버린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대출 업무를 해주던 회사들이 많이 문을 닫았잖아요. 시그네처 뱅크라든지 실버게이트 뱅크 이런 은행들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든 정부가 조직적으로 암호화폐를 눌러왔던 흔적이기도 합니다. 이걸 코인베이스가 까발려버렸는데요. 이제는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다 까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방 압력이 사라져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게리 갠슬러의 손모가지가 꺾이고 모가지가 날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도널드 트럼프의 코인 지갑입니다.
800만 달러 정도 규모의 코인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있는 코인은 바로 트로그. 이건 밈코인이고요. 그 다음 많은 게 이더리움 495개 200만 달러 정도 규모. 그리고 W이더. 이더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478개. 이것도 200만 달러 정도 규모. 다른 코인들은 대부분 밈코인인데요. 그냥 공짜로 막 보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를 트럼프한테 보내주면 나머지 50%의 가격이 떡상을 합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래! 이러면서 막 코인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런 전략으로 막 보내줬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일단 무시한다고 보고 USDC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USDC와 이더리움을 합치면 400만 달러 정도 규모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은 사기다. 이더리움을 뭐 밟아버린다. 이러진 않겠죠.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 디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월드 리버티는 이더리움 기반의 아베 솔루션을 가지고 만든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트럼프가 본인이 친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트럼프가 실제로 친암호화폐 인물들을 탁탁 포진시키고 있죠. 지난 영상에서 나눈 것처럼 폴 애킨스, 친암호화폐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SEC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코인 관련 이벤트에 연사로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블록체인 관련 규제 틀, 그리고 대중화의 가능성. 어떻게 코인이 상용화되어서 인프라의 한 부분이 될 것인가,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체계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인터뷰는 카다노의 2020 카다노 서밋에서 폴 애킨스가 나눈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페이팔 전 임원 데이비드 sak스를 AI 및 암호화폐 차르로 임명. 차르라면 이 산업을 담당하는 대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이렇게 트럼프에게 임명된 데이비드 sak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2013년부터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홀더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130달러입니다. 현재 76,000%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 딱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2013년 5월 30일. 차마스라는 억만장자가 있죠. 이 사람이 친구인데요. 이 사람 조언을 듣고 비트코인을 사겠다. 인터넷 머니가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I am buying. 그래서 이때부터 사서 아직까지 홀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대충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분산화된 화폐로서 중요하며 법정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심도 있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한 영화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sak스 프로덕션. 이 사람이 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 비트코인 맥시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 캐피털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크래프트 벤처스, 이 회사인데요. 라이트닝 랩, 폴드, 비트와이즈, 비트고 이런 회사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 관련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챗GPT에게 데이비드 sak스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챗GPT의 답입니다. 데이비드 sak스는 그의 벤처 캐피탈 회사 크래프트 벤처스를 통해 여러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하이브 맵버. 하이브 맵버는 탈중앙화 매핑 네트워크로 사용자가 자동차 대시캠을 통해 4K 영상을 제공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지도를 생성합니다. 맵 기여자는 네트워크의 토큰 허니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솔라나 기반의 코인이죠. 허니. 비트고는 블록체인 보안 회사. 라이트닝 랩스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통한 솔루션 회사. 크래프트 벤처에서 투자하는 코인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질문에는 허니만 답을 했는데요. 챗GPT가 물어보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비드 sak스. 이 사람이 코인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제는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자료인데요. 2024 4분기 리포트입니다. 자, 재무부 자료에 디지털 에셋, 코인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성장과 사용, 그 트렌드를 나누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디지털 골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골드. 아니, 디지털 골드라니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사기고 불법적인 용도에만 사용된다. 사회의 악이다. 사라져버려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던 미 재무부가 이제는 공식적인 문서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는 제롬 파월이 비트코인은 달러의 경쟁이 아니고 골드의 경쟁이다. 디지털 골드로서 가치 저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골드의 경쟁 상품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완전히 인정을 하고 이걸 골드와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제롬 파월과 미 재무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 자산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디지털 골드가 나을까요? 아니면 오리지널 그 아날로그 골드가 나을까요? 이건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쉬운 질문. 아날로그 카메라가 나을까요? 필름 카메라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가 나을까요? 이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느낌이 안 좋아. 필름 카메라 느낌이 더 좋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10몇 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전문가들도 다 디지털 카메라를 선호합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는 어떨까? 지금은 뭐 노란 골드가 어쩌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5년, 10년 또는 2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건 우리들의 마이클 세일러죠. 마이클 세일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골드를 팔아버리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 전량을 다 팔아버리면 그러면 이 금값이 똥값이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미국의 경쟁국들 이 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는 나라들이 이 금값이다. 야, 너가 없어지네. 에이. 그리고 그냥 미국이 그냥 그 비트코인을 막 사서 쟁이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안 되겠다. 우리도 비트코인 사야 되겠다. 하고 비트코인을 몰래둘 수 있겠죠. 그러면 금덩어리를 다 내팽개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번에 그런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더디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과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교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보고 비트쇼와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금도 그렇게 대체되지 않을까. 조금씩 그러다 갑자기 그런 가능성을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후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담을 건가 거기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12월 10일 미국 시간입니다. 결과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담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뉴스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큰 전자상 거래. 그 아마존이 주주 요청에 따라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가능성을 쭉 설명하고 주주들이 보드에게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결정을 내려달라. 이런 공식적인 편지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 속에 있을 땐 이걸 체감을 잘 못하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나왔어. 우리는 산 증인이야. 여러분들과 저는 산 증인입니다. 이 격변의 시간에 산 증인. 그런데 가능하면 가난한 산 증인이 아니고 부자 산 증인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의 성공 투자를 위하여 앞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